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동화 설비 기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화 설비 기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우선 이제 자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설비 기술 뭐 하면은 또 설비, 뭐 장비 비슷한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생활하면서 자동화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봅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용어를. 그래서 인제 자동화는 영어로 autom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기계 분야 또 자동 제어 분야에서는 이제 시스템 제어에 있어서 그 판단이나 조작을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계 자동화 또는 뭐 설비 자동화라고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 설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인제 사용을 할 때는 어 그 설비,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기계 장치나 또는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제 "자동화 설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현장에서는 자동화 설비, 또 자동화 장비, 뭐 자동화 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용어들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쪼끔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분을 해 보자면, 보통 설비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 해석할 때는 fac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장비라는 얘기를 할 때는 equipm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설비라고 했을 때 이 facility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얘기를 하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facili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 어떤 대상물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인제 equipment라고 하는 것을 인제 장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설비라고 하면은 장비보다는 쪼금 더 포괄적인 개념의 어떤 자동화 장치들을 우리가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설비라고 하면은 어떤 자동화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또는 공압이라든가 유압이라든가 이와 같은 에너지원들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그런 어 장치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제 설비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현장에서는 이 설비와 장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어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 또는 자동화 장비, 좀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제 앞서서 자동화라고 했을 때는 autom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장 자동화, 그걸 인제 우리 factory automation이라고 하고 줄여서 FA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FA 분야에 종사합니다, 또는 FA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FA라고 하는 것은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보통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뭐 생산하거나 하는 그런 어 그 말 그대로 공장, 생산 현장,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어떤 자동화된 장비나 설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인제 우리가 FA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 중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OA와 HA, 홈 오토메이션, 또 오피스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오토메이션 하면은 여러분들 가끔 길을 가시다가 뭐 OA 기기
뭐 이런 OA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보통 OA라고 하면은 뭐 다기능 복합기, 뭐 그러니까 팩시밀리라든가 또는 뭐 복사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 환경에서 뭐 그런 단순한 그런 뭐 복사기라든가 팩시밀리 기능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자동화된 그런 OA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그것으로 어떤 뭐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거나 어떤 문서가 뭐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컴퓨터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동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 특히나 뭐 파이썬과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사무 환경에서 무언가를 자동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동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이제 실제 적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홈 오토메이션이죠. 그래서 최근에 짓는 뭐 아파트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들은 이제 차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부터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몇 층에 사는지를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대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뭐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해당하는 층으로 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홈 오토메이션으로 구현이 되고 또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가전 기기에도 심지어는 인터넷 기능들이 다들 연결이 됩니다. 저희 집에도 냉장고는 아니지만 뭐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냉장고에도 인터넷 기능들이 있고, 세탁기, 무슨 뭐 청소기,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에 인터넷 기능들이 다 연결이 돼서 어디에서나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Io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 분야에서 이 IoT가 가장 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산 현장에서 작업 공정을 자동화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거를 4단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인력에 의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이 물건이 담긴 박스를 들어서 뭐 5m 떨어진 곳에 옮겨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드는 곳에서 그 박스를 들어서 걸어서 이동을 해서 그 5m 떨어진 곳에다가 이것을 이제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의 힘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또는 옮길 수 있는 그런 양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계화 시키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롤러가 있는 그런 컨베이어 같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선반 같은데 롤러가 쭉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롤러 위에서 박스를 밀게 되면 그 박스가 그 롤러를 타고 부드럽게 이제
다음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물건을 상차하거나 하차하는 그런 어떤 그 현장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카고 트럭이 들어왔을 때 그 물건을 그런 롤러가 붙어 있는 그런 컨베이어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올려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롤러를 타고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계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뭐 전기라든가 또 다른 어떤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 단계인 거죠. 단순하게 기구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이 들고 옮기던 것을 롤러로 밀어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계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기계화 단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부분 자동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롤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벨트를 하나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다가 모터를 하나 연결을 시켜서 그 모터를 가지고 벨트를 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또는 벨트형 컨베이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박스를 밀지 않아도 모터의 구동에 의해서 그 벨트가 계속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박스를 올려놓기만 해도 박스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모터라든가 어떤 뭐 실린더라든가 어떤 기구적인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계, 이제 이런 것들을 부분 자동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 완전 자동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완전 자동화 단계. 완전 자동화라고 하면 지금 3단계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박스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고 또 마지막에 도착한 박스를 다시 사람이 손으로 들어서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했다면 이 완전 자동화 단계에서는 이제 박스를 올려놓고 내리는 작업까지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자동화 장비들이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 뭐 로더, 언로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작업할 어떤 부품들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완성된 어떤 부품들을 다시 밖으로 이제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올려주는 거를 로더라고 하고 다시 바깥으로 꺼내는 것을 언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물건을 올리는 것부터 내리는 것까지를 전부 다 자동화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완전 자동화 단계라고 이렇게 완전 자동화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 공정, 즉 생산 현장에서의 작업 공정을 자동화해 나가는 그 단계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화 설비를 적용하는 목적, 즉 공장 자동화의 목적은 뭘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 자동화를 하게 되겠죠. 공장 자동화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성. 우리가 이제 앞에 예에서처럼 사람이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처음 할 때의 어떤 속도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서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 이후에 하는 어떤 작업의 속도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완성돼서 나오는 이제 그런 어떤 어 수율도 일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다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적인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가를 절감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조금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들어가는 부품들 또는 들어가는 어떤 원료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런 것들을 가공하거나 일정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로스가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cm로 잘라야 되는데 사람이 이걸 그냥 어떤 것을 자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뭐 11cm로, 12cm로 자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기계가 무언가를 절단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한 크기로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에서는 또 원가를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만약에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가 함으로써 그런 인건비들을 또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원가 절감에 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이 결국 이것도 뭐 앞에서 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했을 때보다는 일정한 품질로 계속해서 품질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위험하고 나쁜 작업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은 뭔가 뭐 아주 시끄럽거나 또는 아주 뭐 고열이거나 어떤 좀 뭔가 아주 기계 장치가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고의 위험성 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이제 위험한 작업 현장 또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를 한다라고 해서 제품의 개당 생산 시간이 빨라진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장 자동화를 한다, 뭔가 어떤 시스템을 자동화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무조건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보면 사람이 작업할 때 사실 사람의 손은 굉장히 이제 정교하죠. 사람의 눈과 사람의 여러 이 감각과 오감과 또 손과 뭐 여러 가지 이 기관이나 운동신경들은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기계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더 빠르게 작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어, 이건 사람이 하면 1분이면 되는데 기계가 하는데 1분보다 빨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동화 장비를 설계를 하거나 또는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자동화를 할 때의 단점들을 이제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우리가 기계 장치 또는 어떤 설비들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 투자 비용과 시설 운영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고 운영 또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그 장비가 어떻게 오퍼레이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파트를 뭐 보전 파트, 설비 보전 파트 또는 뭐 생산 기술 파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기계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 기계 장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기계의 동작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전자의 기본 원리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 탄력성이 결여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일이 적어질 때는 사실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 자동화 장비 또는 이제 자동화 설비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자동화 설비가 가지게 되는 캐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서 이제 대체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동화 설비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일정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캐파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설비를 새롭게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뭐 조금 투입한다거나 또는 뭐 많이 투입한다거나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어, 뭐 적어지는 것은 사실 뭐 기계가 뭐 작동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크게 뭐 상관없지만 일이 많아지거나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생산 탄력성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 LCA, Low Cost Automation이라고 하는 방법과 또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LCA라고 하는 것은 Low Cost Automation이라고 해서 저투자성 자동화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자동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화 하면은 물건이 투입된 상태에서부터 물건이 마지막 만들어져서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풀 자동화를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건의 투입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서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떤 기계 장치의 어떤 복잡성, 또 뭐 이런 어떤 부가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이제 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비용이 이제 적게 드는 그런 부분 자동화를 해 나가는 것들이 초기에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초기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LCA의 방법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이제 초기에 어떤 시설 투자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뭐 기계가 간단하니까 운영이나 보수 유지도 간단하고, 또 초기에 설계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 모든 뭐 시간이나 비용들이 이제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동화에 대한 어떤 좀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이렇게 이제 자동화에 대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자동화의 초기의 단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공장 자동화 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용어는 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80년대부터 자동화가 된 것은 아니죠. 우리 뭐 이미 역사라든가 이제 어떤 그 산업공학 쪽에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미 뭐 그 1940, 50년대 기계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어, 그 자동화를 해온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어,
우리가 그 이제 전기 릴레이, 한 60년대 전기 릴레이 기반의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 장치들을 사용을 하다가 1969년도에 PLC의 개발로 197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PLC라고 하는 것이 자동화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비약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동화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 공정 계측하거나 또는 제어하는 데 이것은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협의의 그런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이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수주에서 출하까지 전체적으로 생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시스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공장 자동화, FA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던 이 용어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좀 이렇게 용어를 좀 다르게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넓은 의미로 포함을 시켰다면,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이 단순한 어떤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좀 대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팩토리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FA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던 영역보다 조금 더 많은 어떤 기술적 요소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긴 합니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장 자동화의 발전 단계를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0년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PLC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보통 이제 PLC라고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그 프로그램이 가능한 어떤 컨트롤러를 의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소위 릴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 시퀀스를 통해서 보통 자동화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뭐 단위 기기의 자동화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면, 80년대까지 이렇게 이제 공정의 자동화, 그래서 선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라인 전체의 자동화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등장하는 용어들이 이제 FMS라고 하는데, 이 FMS는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연 생산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심이라고 하는 또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된, 컴퓨터가 포함된 그런 개념의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다음 차트에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딱 이 시기를 딱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자동화가 이렇게 부분적인 어떤 자동화의 단계에서부터 공장 전체의 자동화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이 뭐 FA라고 하는 용어들, 또 FMS라고 하는 용어, 심이라고 하는 용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A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장의 자동화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제품의 투입부터 모든 제품의 이제 출하까지 전체적인 그런 어떤 개념의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나왔던 용어 중에 FMS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죠.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해서,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또, 다 개성이 다르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다양한 요구들, 고객들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품종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이제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뭐 또는 두 가지 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체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품종의 어, 그 제품들을 소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방식으로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FM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FMS의 발전은 가공 기계들과 이제 로봇들을 좀 활용을 해서 어, 이런 생산과 또 그 생산된 제품의 또 이송과 그리고 이런 제품들의 입고와 출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이렇게 사용하던 그림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자동 창고에서 어떤 제품들을 원료가 되는 제품들을 출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공기계에서 자동으로 가공을 시키고 물론 로봇과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인 운반차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이제 뭐 AGV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AGV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음 공정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다음 공정에서는 뭔가 또 조립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 다시 완제품 창고에 저장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공장 전체가 아주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이제 FMS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이 생산 분야에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어 왔지만 그 이후에는 또 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심 또는 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매뉴팩처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결국 컴퓨터의 발전에 힘입어서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도 그 여러 가지 생산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산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컴퓨터가 생산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또는 컴퓨터에 의해서 이런 생산 시스템들이 제어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80년대 예, 보통 이제 PC가 아주 급부상 또 이렇게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 생산 현장에서도 그런 심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그 생산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사실 FMS라든가 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의 어떤 발전된 단계로서 우리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죠.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산업혁명의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 와 있고 그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크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4차 산업혁명과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침체된 어떤 세계의 어떤 제조 이제 경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부상시키기 위해서 선진국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온 그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어떤 생산의 그런 흐름을 가져가기보다는 설계에서부터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을 그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ICT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또 고객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로만 보면 조금 뭐랄까요, 좀 애매모호한 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죠. 뭐 똑똑하다, 뭐 지능형이다, 뭐 지능형이라고 하면은 뭐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어 단어로 그냥 스마트라고 하면은 뭐 똑똑하다, 뭐 영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스마트 팩토리는 뭐 딱 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조금 이제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ICT라고 하죠. 또는 정보 기술을 IT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과거에 생산 기술 또는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을 OT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범위를 좀 축소를 시켜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OT 즉 제조의 자동화, 생산 자동화와 IT 정보 기술의 융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뭐 별도로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특징만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으로는 뭐 IT나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나 로봇 또 우리가 CPS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또 디지털 트윈 이런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과 융합을 통해서 생산의 전 과정을 지능화하고 최적화해서 첨단 제조업으로 이렇게 신제조업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것은 사실 뭐 스마트 팩토리를 다 나타낸다라고 하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뭐 기술적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뭐 이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런 생산 현장이 있죠. 기존에 이렇게 PLC나 또는 PC 기반의 생산 현장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IoT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 또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과거에도 뭐 FMS나 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했던 것들을 다 해왔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대를 살아갈 때는 그런 어떤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또는 데이터의 빠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약적으로 아주 그때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기계 장치에서 1초에 한 번 어떤 기계의 상태를 저장을 했다면 이제는 뭐 0.1초
또는 뭐 0.01초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기계의 상태 또는 뭐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의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통계를 내보고 또 생산의 현장의 어떤 상태를 모니터링을 했다면, 이제는 AI, 즉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훨씬 더 이렇게 이제 그 집약된 고도화된 그런 어떤 정보들을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예를 들면 뭐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도 뭐 예지보정과 같은 이런 데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 활발하게 수행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고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AI 기반으로 뭔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장의 수준을 좀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기초, 중간, 1, 2, 그 다음에 고도화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 기초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수기로 뭔가를 적어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했다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코드라든가 또 RFID와 같은 이런 전자 태그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 이력이라든가 또 뭐 자재의 입출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초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중간 1단계에 가게 되면은 센서를 활용한 어떤 설비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센서를 활용해서 이제 설비 관리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생산 정보라든가 기기 상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2단계로 가게 되면 뭐 이건 이제 IT 기반의 실시간 통합 제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중간 단계 1단계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고도화 단계로 가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 뭐 디지털 트윈, 뭐 이와 같은 시스템들과 또 AI가 접목된 뭐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도화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 나가고 있는 단계들을 보면 중간 1 정도의 단계가 많고요. 그리고 주로 보면 MES라고 하는 제조 실행 시스템 구축하고 또 기존의 사람에 의한 작업들을 기계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자동화 단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해 나가고 있죠. 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 효과를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생산성, 또 품질, 납기 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향상됐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원가는 감소하고 산업재해는 감소했다라고 해서 뭐 보면 뭐 좋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렇게 발전된 기술들을 생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기업이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들이 지금 급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